네, 시간은 제약이 돼 있고 그리고 또 발표를 하실 분들이 네 분이나 오시고 제가 듣기로는 우리 송봉석 과장님도 또 좀 여러 가지 일정 때문에 좀 일찍 일어나셔야 된다고 하시는 그런 말씀도 계시고 그래서 바로 회의를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회 발표와 토론들 주제 발표와 토론회 사회를 맡은 주장병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그리고 또 어려운 사정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또 발제를 맡아주신 여러분들께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사실 발제를 먼저 맡아주십사 하고 저희들이 부탁드린 게 불과 뭐 한 열흘도 채 안 될까 말까 하는 짧은 기간이었는데 그래도 흔쾌히 수락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사실 오늘 이 토론회가 조금 급하게 서둘러져서 만들어진 것은 이 위탁선거법이라고 제가 약칭으로 해서 위탁선거라고 했습니다만 공공단체 선거 중에 선거 위탁에 관한 법률이라는 약칭 위탁선거법이 이 8월 1일자로 해서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사실 이 선거법과 직접적인 것은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많은 농민단체의 관계자들은 농협중앙회라든지 이 기관들을 제외하고는 농민단체 관계자들은 사실 이런 선거법이 위탁선거법이 만들어지고 있는 사실 자체도 몰랐고 또 이것이 공표된지도 몰랐다, 시행에 들어간 줄도 몰랐다가 한참 지나서 대체적으로 저도 9월 중순경에 이걸 알게 됐고 그래서 이제 이 위탁선거법에 대한 칼럼을 제가 9월 신문에다 칼럼을 쓰면서 처음 언급을 시작을 했고 이제 10월부터서 본격적으로 이게 알려졌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선거법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자관 이번 국회 회의 내에서 개정할 수는 없겠는가. 내년 선거가 촉박하긴 하지만 좀 서둘러서 이것을 문제를 제기하고 이것에 대한 개정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자. 이런 하나의 이제 사발 통문격으로 20년심으로 전달이 돼서 이제 농민단체에서도 지난 10월 며칠이죠? 지난번 10월 2일인가요? 10월 2일 날 농민단체들이 AT센터에서 이미 벌써 위탁선거관리법 이게 무슨 문제가 무엇인가에 대한 토론회를 1차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결의한 그 단체에서도 또 모두들 이 위탁선거법 개정운동에 바로 나서자 이렇게 했었고 저희들로서도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지난번 저희들이 9.11 지방분권 자치 9월 16일 9월 16일 토론회를 하면서 이 문제를 제기를 해서 오늘 이 두 번째 이 위탁선거법이 그렇다면 무슨 문제가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좀 살펴보자 해서 급히 이 토론의 자리가 마련이 됐습니다. 그래서 약간 서둘러진 감은 없지 않아 있지만은 그러나 그 핵심적인 내용이야 어떻게 보면 단순 명료하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앞으로 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면 좋을 것인지 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모아보기 위해서 오늘 자리가 마련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자료의 맨 첫 장을 1페이지를 보시면은 당장 위탁선거법 개정운동에 나서자 이게 제가 쓴 신문 칼럼입니다. 10월 5일자 신문으로 농민 신문에 실려서 전국 농어촌 지역에 이렇게 알려졌던 그런 기사 내용입니다. 지금 문제 제기가 되는 만큼 이제 아마 어떻게 보면 이제 송 과장님께서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이런 자리가 좀 낯설기도 하실 테고 또 갑작스럽게 이제 처음 나오시는지 아니면 이미 또 이런 전례가 있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첫 번으로 나오시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만 앞으로 여기서 다른 단체에서도 선거관리위원회를 찾는 일이
생겨나지 않을까. 또 아니면은 농민단체 대표들이 선거관리위원회를 항의 방문하는 일마저도 생겨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예상되고 있는 그 시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자료에 보시는 대로 저희들은 이 토론회를 준비하면서 특히 이 토론회는 신종훈 의원께서 후원을 해주셔서 오늘 이 자리가 마련이 됐고 또 신 의원께서는 각별히 농림해양수산위원으로서 이 선거법의 문제가 농축수협 선거 조합장들 선거하고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해서 오늘 이 자리가 또 마련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위해서 단체를 이야기를 해주시기로 한 분은 4분을 섭외를 했는데 우선 선관위의 송과장님을 모시고 실무적으로 이 위탁선거관리법에 대한 내용을 좀 듣기도 하고 그리고 이 선거법이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것을 농촌 현장에서 그리고 또 농민단체 입장에서 그동안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분석해 오신 두 분께서 발표를 해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민단체 입장에서 유명영 우명영께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침 지금 신 의원님께서 바쁘신 중에도 나오셔서 말씀을 좀 인사 말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좀. 제가 속한 위원회가 농림해양수산위원회라 오늘 세월호 국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딱 질문 마치고 왔는데 또 자리 뜨면 다 적히잖아요. 또 그런 문제보다도 실제로 세월호 문제 우리 위원회에서 처음 다루니까 좀 더 충실히 해야 될 것 같아서 잠깐만 왔습니다. 지난번에 주제에 대해서 우리 시향부 고모님께서 쭉 이야기해 주신 거 보면서 우리 내년에 있을 통합농협조합장 선거, 중앙회장 선거 대단히 지방자치라든가 우리 공업 문제 해결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절감했습니다. 이후에 같은 여기서 토론하시는 내용들을 또 저희 의정활동에 잘 참고해서 적극적으로 제도선 또 실제로 현장에서 투표 결과가 많은 지역에 좋은 분들이 좀 타선을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그냥 이렇게 짤막하니 인사만 드리고 인사하겠습니다. 자, 그러시면은 송봉석 과장님을 모시기로 하겠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 제2과장님이시고 이번에 위탁선거, 조합장 선거에 대한 관리를 실무적으로 맡고 계시는 중요한 분이십니다. 시간을 저희가 그런데 많이 못 드리고 한 10분 이내로 그냥 간략하게 핵심적인 것만 요약을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중앙선관위 선거이과장 송봉석입니다. 먼저 동시 조합장 선거를 저희들이 이렇게 의무위탁해서 삭발력에 대해서 상당히 좀 뜻깊고 또 공정하고 자유롭게 이렇게 선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마 잘 아시다시피 농협조합장 선거 직선제가 2000년도부터 들어오게 됩니다. 2000년도에 직선제가 도입되면서 계속해서 불법 선거가 이어졌고 그렇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농협조합 자체적으로 선거 치르는 게 좀 문제가 있다라고 봐서 2004년도에 법 개정이 돼서 2005년 7월부터 아예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위탁하도록 이렇게 법이 개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조합원들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추구하기 위해서 만든 그런 조합 선거를 과연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 관리하는 게 맞나라는 반론도 많이 있었습니다만 국회에서는 공직선거가 깨끗해지기 위해서는 조합장 선거가 깨끗해져야 된다는 그런 판단에 따라 선관위의 의무위탁하도록 이렇게 법을 개정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마 선거라고 한다면은 일반 공직선거를 얘기는 하지만
농협조합장 선거에서도 선거의 자유와 공정은 보장이 돼야 되고, 특히 선거의 공정하고 관련돼서는 크게 두 개의 테마로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제도가 공정하냐, 또 그거를 실질적으로 집행을 하는데 공정하게 이 선거법을 집행하느냐, 이 두 가지 문제인데, 일단 제도의 문제는 우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별개로 국회에서 제도를 만들어지기 때문에 국회에 몫이고, 다만 선거법을 어떻게 집행할 것이냐, 이 부분은 저희 위원회에 전적으로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도 내년 동부조합장 선거를 위해서 이 엄정하게 관리, 공정하게 관련되는 이 대응명분에는 충분하게 공감을 하고, 모든 우리의 역량을 다해서 공정한 조합장 선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내년도에는 한 1,300, 현재로 봐서는 한 1,360여 개 되는 조합장 선거가 전국적으로 아마 치러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1,360개의 조합이 동시선거로 치러지는 것은 농협법에 규정이 되어 있었고, 이 농협법에 규정된 내용을 동시적으로 치르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아까 우리 최현구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올해 법이 개정이 되게 됩니다. 돼가면서 올해 8월 1일부터 시행이 되고 내년도 3월 11일 날 드디어 이 조합장 선거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먼저 그 위탁 상황, 그 과거의 상황을 이렇게 말씀드리게 되면 2005년도부터 우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위탁을 맡아서 이 선거관리를 했었는데, 대체적인 평가는 과거 선거보다 상당히 깨끗해졌다라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조합장 선거와 관련돼서 돈 선거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저희 선거 관리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부터 저희들이 위탁을 맡아서 선거를 관리한 여러 가지 그 선거법 위반 행위를 조사해봤더니 그 중에서 한 16명, 한 9년 정도 돼 갑니다만 한 16명 정도가 당선 무효가 됐어요. 한 1년에 한 1.8명, 2명 가까이가 이렇게 당선 무효가 됐고, 그 전에 뭐 여러 가지 고발 흥거라든가 이런 건 꽤 많은데 하여간 당선 무효되는 것만 하더라도 한 16명 정도 됐고요. 그래서 이런 사안이 많이 안 나타나도록 저희들도 선거 관리를 이렇게 해나갈 예정이 있습니다. 요번에 그 위탁선거법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일단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을 해보게 되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누게 됩니다. 선거를 선관위에 의무적으로 위탁할 것이냐, 임의적으로 위탁할 것이냐 나오는데, 이 농협, 수협, 산림조합의 중앙회장이나 조합장 선거는 저희들한테 의무 위탁을 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을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리를 해야 될 것으로 보고요. 선거 일도 법정화를 시켜버렸습니다. 과거와 틀리게. 그냥 임기 만료가 있는 해당 연도의 3월달 두 번째 수요일 날로 이렇게 정하도록 돼서 내년도 같은 데는 3월 11일 날 이렇게 선거가 실시가 되게 됩니다. 공시조합장 선거에서는 그 한 사람이 여러 개 조합에 가입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거인명부를 어떻게 갖고 갈 것이냐가 고민이 있었는데, 통합명부로 가져가지 않게 되면 그 선거인들이 투표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봐서 지금 통합명부를 쓰고, 그 통합명부를 어디 전국 단위로 할 것이냐 여러 가지 있는데, 지금 현재로 논의가 법제화된 것은 구시군 단위의 통합명부가 되고, 구시군 단위 읍면에는 의무적으로 투표소를 설치하고, 동지역은 좀 협의에 의해서 동지역엔 조합이 많지 않기 때문에 협의해서 그 수를 줄일 수 있도록 이렇게 입법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시군 내에 투표소가 설치된 지역엔 어디든지 가서 조합원들이 자유롭게 투표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법제화됐다는 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이 읍면동 단위에 투표소를 설치하다 보면은 어떤 특정 조합 같은 경우에는 과거엔 리 단위에도 설치됐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면 조합원 입장에서는 좀 투표로 가는데 자기 마을에 가서 투표하던 사람들이 그 읍 단위 이쪽으로 나가야 되는 경우가 발생됩니다. 그런 조합원도 있는데, 그런 거를 위해서 입법화를 해가면서 그 거소투표, 부재투표가 기본적으로 이 조합장 선거에는 부재투표가 제도가 도입이 안 됩니다. 그래가면서 예외적으로 거소투표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또 그것도 안 되면 섬 지역이라든가 이런 지역은
직접 나오기가 어렵다라고 한다면 순회 투표를 할 수 있도록 제도가 되어 있고, 또 하나가 인터넷 투표, 이 부분은 좀 앞으로 당장 좀 시행하기는 여러 가지 좀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봐서 인터넷 투표를 제도는 갖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원래 그 기존에 나가서 일반 투표소에 가서 투표하는 것 외에 제도가 한 3가지 정도가 더 마련됐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선거운동 방법에 가서 보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이 선거법, 이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을 만들 때 보게 되면은 위탁선거가 공조직이 아닌 그런 사적 내부 구성원들을 선출한다는 이런 점이 있다. 또 하나 그 구성원들이 그 피선출 대상자들을 사전에 많이 인지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공직선거하고는 상당히 틀리다. 그래서 공직선거법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다 가지고 오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선거운동 방법도 공직선거와 비교하게 되면은 상당 부분 여러 가운데서 좀 못 미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현행 제도에 보면 선거 공모표고, 어깨띠, 무효, 소품, 또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명함을 이용한 선거운동. 이 명함을 이용한 선거운동인데 이 안에는 그 지지호소, 말로 하는 선거운동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선거운동 방법이 이렇게 좀 공직선거에 비해서는 상당히 좀 적게 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조합장 선거의 특수성으로 인해서 이런 정도라고 한다면은 선거운동 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을 입법자들이 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몇 가지 점에서는 좀 아쉬운 측면이 있었습니다. 한 3가지 정도를 얘기한다면은 제가 봤을 때 후보자가 유권자를 상대로 해서 선거운동 방법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은. 그런데 유권자가 후보자를 검증할 수 있는 이 선거운동 방법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아쉽고, 또 하나가 지금 선거운동을 하는 것도 후보자만 할 수가 있고 이 유권자들은 어떤 선거운동을 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아쉬운 부분이고, 또 공직선거에서는 아주 제한적이지만 인터넷이라든가 문자 메시지라든가 전자 우편이라든가 이런 거는 한 365일 내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 선거운동과 관련돼서는 딱 14일, 13일간만 이렇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은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아까도 얘기했듯이 조합원들이 그런 후보자들을 잘 알기 때문에 이런 제도가 선택이 된 것으로 이해를 하게 되면 이런 부분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이 제한금지 쪽으로 살펴보게 되면은 조합의 임직원들이 일정하게 그 지위를 이용해서 선거운동을 철저히 막아놓았습니다. 또 하나 돈하고 관련돼서 그 후보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가족이 그 운영하는 기관단체 시설 이런 데서도 금전, 물품, 그 밖에 재산상 이익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약속하는 거, 의사표시하는 거 이런 거를 180일부터는 다 막아놓았다는 부분 말씀드리고요. 또 선거가 끝나고 나서 내가 그 당선 또는 낙선에 대한 답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막아놨습니다. 또 하나 부분이 그 호별 방문해서 선거운동하는 부분도 막아놓고 지금 얘기 드렸던 이 부분에 대한 다 벌칙 조항도 다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투표 시간하고 관련돼서는 지금 공직선거에서는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조합장 선거에서는 1시간씩 이게 땡겨지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이렇게 선거 시간이, 투표 시간이 이렇게 도입됐다는 거 드리고요. 또 공직선거에서는 선거 당일날 어떤 일이 발생돼서 투표 못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사전투표를 도입을 했는데 이 조합장 선거에서는 사전투표를 도입을 안 했습니다. 그 이유는 평균 한 800만 원 정도 사전투표소를 운영하게 되면 그런 정도 돈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비용 부분 때문에 입법화는 되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의원에서 동시조합장 선거 관리 대책 아까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한 1,360개 되는 조합에 선거인 수가 약 300만 명이 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후보자 수가 약 전체적으로 한 4,000명 정도 이를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유롭고 공정한 분위기 속에서 법이
법과 민주적인 절차가 지켜지는 그 선거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 조합장 선거구 관련돼서 돈 선거를 반드시 근절시키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거 관련돼서 제도적으로 뒷받침될 부분이 있는데 포상금을 공직선거보다는 좀 적긴 하지만 최대 1억 원까지 포상금을 줄 수 있도록 법제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합장 선거는 전 국민 상대로 해서 이루어지는 것가 아니기 때문에 신고 제보에 의할 수밖에 없고 그런 신고 제보에 좀 유도를 하기 위해서 포상금을 과거는 2천만 원 했지만 이걸 1억 원으로 꼭 상향했고 또 하나가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공직선거와 마찬가지로 10배에서 50배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됐습니다. 또 하나 이거는 운영상으로 했는데 저희들이 권역단위로 해가지고 광역조사팀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이분들은 전부 다 이 조합장 선거의 위법 행위를 단속으로 다니는 분입니다. 전문적으로. 그래서 그런 팀들을 운영해서 조합장 선거 관련된 불법 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또 하나가 공정선거 지원단을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제화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공식적으로 아마 공개적으로 활동하시는 공정선거 지원단도 있지만 비공개로 저희들이 운영하는 공정선거 지원단도 있다. 그래서 그 공정선거 지원단들은 비교적 조합장 선거를 잘 알 수 있는 조합원들로 저희들이 지금 운영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지참에는 제가 내년도 치러지는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져야 된다. 또 조합원하고 지역사회가 한층 더 발전하고 화합되는 그런 선거가 돼야 된다. 그래서 결국에는 조합이 건전한 발전이 이루어지고 더 나아가서 민주 사회가 발전되는데 조합장 선거가 기초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저희들이 선거 관리를 완벽하게 해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교수님 말씀하시죠. 네,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간추리면 첫 번째는 그 말씀 전체적인 뉘앙스가 이 위탁선거법이 제정되는 과정에서 선관위가 직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않으신 것으로 그 이야기가 맞는 제 해석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그 뉘앙스를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그래서 선관위는 이 제도적인 측면에 관한 이 선거법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것을 이 법의 테두리 내에서 철저하게 관리하는 입장에 있을 뿐이지 이 제도적인 틀의 장단점에 관련해서는 중립적인 입장을 가지신다. 이게 아마 선관위의 기본 입장이 아니신가. 오늘 대단히 중요한 부분을 저희들이 확인하는 대목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때문에 이 선거법은 위탁선거법은 협동조합이라는 특수성과 공직선거법이라는 공공단체를 공직선거법의 준용을 어느 범위까지 할 것인지에 대한 그 절충점을 찾는 그 과정이 계속 문제가 돼서 경우에 따라서는 협동조합의 특수성, 대면성에 대해서 대면 관계로 해서 이 때문에 여러 가지 공직선거법과는 다른 조항들이 삽입이 되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나 개인적인 소감으로 봤을 때 이 선거법은 유권자가 조합원인 유권자가 후보자를 검증하는 것도 배제되어 있고 또 조합원인 유권자가 선거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길도 배제되어 있고 그리고 인터넷이 충분하게 가동되지 않도록 허용되지 않도록 14일간의 선거운동이라는 기간만을 허락하고 있기 때문에 매우 제한적인 선거운동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아마 좀 그렇게 선관위 입장에서도 바람직한 내용이 아니다 하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 제가 그렇게 해석해도 괜찮겠습니까? 괜찮다고 말씀하시고 그런 그 세 가지 점의 문제점을 지적을 해주셨고 그러나 좌우간 관리는 적극적으로 앞으로 공공선거를 위해서
이 주어진 틀 속에서 공정선거라는 것이 주어진 틀 속에서 이제 운영을 해 나가겠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가장 테크니컬하게 지금 복잡한 문제가 시골 단위에서 실질적으로 협동조합이 농협, 축협, 산림조합, 수협이 있고 조합원들이 여기에 중복조합원들이 있어서 이것을 어떻게 투표를 조합 단위로 할 것이냐. 그런데 대단히 중요한 얘기를 하시는 부분이 통합선거인 명부를 작성해서 통합적으로 투표를 하도록 하겠다고 하는 대목이 사실은 지금 이게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에 대한 그림이 명확하게 그려지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이건 대단한 혼란을 일으켜낼 수가 있는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되고 이거 상당히 연구가 좀 필요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 기술적인 측면에서 우선 조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미 조합원은 중복돼 있지만 실제 법인격이 다 다른 조합들을 통합 명부를 작성해서 투표를 하게 된다고 그러면 이건 대단히 문제가 있을 수가 있다 하는 점을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보완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우선 제가 그렇게 간단하게 간추려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오늘 비교적 새로운 측면에 그 선거법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오늘 말씀해 주신 부분이 많이 참고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이 선거법이 알려지면서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 이 선거법의 대체적인 그 내용들을 쳐다보면서 많은 농민단체와 현장에 계신 분들은 제도적 측면에서 특별히 어떻게 이런 선거법이 이렇게 만들어질 수가 있겠는가,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하고 이제 의아심을 지금 최근에 갖기 시작을 했는데 그런 측면에서 오늘 김영권 경북 의성의 한의협회 회장님이시고 평소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깊이 관심을 많이 가지신 분으로 또 개인적으로도 연구를 하시고 해서 오늘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일부러 소를 누가 키우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소먹이를 포기하시고 지금 오늘 여기까지 올라오셨습니다. 그러시고 두 번째로는 이호중 전농이죠. 여름이라는 농민정책연구소 여름이라고 하는 전국 농민의 총연맹의 정책연구기관인데 중요한 연구기관입니다. 여기에 연구기획팀장을 맡고 계시는 이호중 박사께서 계속해서 이어서 위탁선거법에 관한 문제를 두 분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그럼 김영권 총재께서 정확 시간은 정확 짧게 논리성을 했는데 5시까지는 맞춰야 될 것 같아서 너무 오래 붙잡을 거 없으면 안 되니까 잠깐 제 시간 드릴게요. 말씀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농협이 굉장히 중요한데 조합원이 주인의식이 없다는 비판을 받죠. 근데 제가 여기 반제문에도 썼습니다만 사실 주인의식이 없는 게 맞습니다. 맞고 근데 이제 되짚어 생각을 해보면 사실 농협은 원래 역사적으로 농민의 것이 아니었죠. 출발부터가. 그리고 그 진행 과정에서도 한 번도 농민의 것이었던 적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 내 것도 아니었고 내 것이었던 적도 한 번도 없는 걸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게 오히려 도둑놈이 아니냐 이렇게 반문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현실은 농협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조합원들에 대한 교육도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상적인 조합 활동도 없는 상태에서 주인의식을 가지고 농협에 책임지는 자세로 농민이 나서기에는 참 어렵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방금 선관위에서 조합장 선거 그러면 불법 선거, 금권 선거 이렇기 때문에 이 금권 선거를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위탁 선거로 그리고 이 조합장 선거가 워낙 금권 선거로 타락하는 것이 일반 공직자 선거까지를 타락시키는 원인이 된다. 이렇게 봐서 이제 이 금권 선거를 막기 위한 목적으로 의무 위탁을 하게 됐다. 이게 법에 국회에서 그렇게 갔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조합장 선거가 위탁 선거로 임의적으로 위탁 선거로 바뀌면서 위탁 선거했는 조합장 선거가 상대적으로 깨끗하게 선거가 되었을 것이라고는 생각하고 그 점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하는데 그거보다는 오히려 왜 조합장 선거가 금권 선거로 갈 수밖에 없었던 원인이 어디 있었느냐라는 것을 보다 정확하게 규명을 해보려는 노력이 전제되어야 한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래서 이 발제문에 나름대로 자세하게 써보려고 했습니다만 조합장 선거와 일반 공직 후보자 선거는 크게 다른 점이 있다는 거죠. 일반 공직 후보자 선거는 유권자를 사전에 예측해서 사전 선거 운동이 가능한 선거입니다. 군수 선거를 하겠다고 하면은 모든 공직선거 후보는 그 선거구가 행정 단위로 갈라지기 때문에 선거구를 정하면 그 지역 선거구에 들어가서 성인을 대상으로 하면은 선거운동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시장 장터에 가서 해도 되고 마을회관에 가서 해도 되고 사람들이 많이 소통하는 행사장에 가서 선거운동을 해도 되고 그러니까 유권자가 사전에 예측 가능한 선거가 일반 공직 후보자 선거라는 거죠. 근데 반면에 조합장 선거는 그게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선거구를 가지고 있는 의성 군수 선거를 예를 들면 인구가 의성군에 현재 5만 5천인데 유권자가 한 4만 명 됩니다. 그러니까 5만 5천 명 중에 애들 빼고 어른들 만나서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해도 되거든요. 근데 같은 선거구를 가지고 있는 의성 축협 조합장 선거 같은 경우에는 인구 5만 5천 명 중에 실질적인 유권자는 1960명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이 5만 5천 명 중에 어떻게 1960명을 찾아서 선거운동을 할 것이냐 하는 이 선거운동 방법이 확연하게 공직선거 후보 선거하고 조합장 선거는 본질적으로 선거운동 방법이 달라진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모인 다중이 모인 자리에 가서 선거운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 유권자가 있는지 없는지 알 수도 없고 다수 속에 유권자가 일부 섞여 있는데 당신이 유권자입니까? 물어보고 그렇다면 하고 이렇게 선거운동 이건 선거운동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조합장 선거를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뭐냐 그러면 선거인 명단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조합장 명단을 찾아가지고 조합원 명단을 찾아가지고 그 조합원을 대상으로 일일이 선거운동을 해야 되는 그래야 선거운동이 가능하죠. 일반 공직자 후보 선거하고 이거는 본질적으로 선거운동의 특성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합활동이 없어요. 그러니까 조합원들이 모일 기회가 없어요. 그러면 조합장에 출마하고자 하는 사람이 어디에 가서 선거운동을 합니까? 선거운동 할 데가 없습니다. 선거법에 분명히 조합원들이 가장 많이 모일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조합의 공간, 그러니까 조합 사무실에서 선거운동 못하도록 해놨어요. 조합 사무실 주변에서 선거운동 못하도록 금지시켜놨습니다. 그러면 조합원이 가장 많이 모일 거라고 예측될 수 있는 공간에서도 금지시켜놓고 조합원의 명단도 알 수 없고 그럼 어떻게 선거운동? 방법 그러면 뜻이 있는 사람은 뭐예요? 면책을 세우고 동책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야 면책을 세워야 그러니까 제가 출마를 하려고 마음 먹었다. 조합원 명단을 파악을 하려고 하는데 조합에서는 조합원 명단이 1급 비밀 문서입니다. 조합원 명단을 빼내려고 그러면 직원이 조합원 명단을 빼내려고 그러면 자기 주민등록번호를 넣어야 빼내도록 돼 있어요. 그리고 수시로 이걸 관리합니다. 누가 조합원 명단을 빼내가는지를 관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합원 명단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한 동네 사람은 누가 조합원인지 알거든요. 그래서 면책을 세우고 동책을 세워야 되고 그 동책을 통해 가지고 마을에 안내를 받아야 조합원을 만날 수 있습니다. 호별 방문을 해야. 그래서 모든 조합장 선거는 호별 방문이 금지되어 있지만 음성적으로 호별 방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동책 면책을 통해서. 그럼 동책 면책은 뭐하냐? 집을 안내해주고 이 사람이 음성이 밤에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밤에 들어가서 조합원을 만나고 있는 동안 이 사람은 밖에서 망을 봐야죠. 그리고 이 동책 면책이 이 조직이 돈을 살포하는 조직이 되는 겁니다. 이게 조합장 선거가 본질적으로 일반 공직자 후보와 다른 측면을 무시하고 선거법을 만들어 놓다가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음성적으로 조직을 만들고 그 조직을 통해서 조합원을 만나고
결국은 그것이 돈을 살포되는 조직이 되고 금권선거로 타락할 수밖에 없는 원인이 되는데 선거법에서 이거를 전혀 무시한다는 거죠. 그런데 현행 선거법에 그래도 하나의 숨구멍이 있었던 거예요. 뭐냐 그러면 합동연설이에요. 합동연설에는 후보들이 모여서 정견을 발표하고 조합원들이 모여서 들을 수 있는 기회, 일종의 알 권리, 검증할 권리를 부분적으로 제공해주는 기회였죠. 그렇기 때문에 합동연설회를 하면은 많이 모입니다. 옛날에는 공시를 주고 막걸리를 줘야 모였지만은 이제는 주민들 의식이 높아지고 그래서 합동연설회를 한다 그러면 정말 많이 모입니다. 활기도 있고 연설을 하니까 누가 잘하는 모델이가. 그런데 이번 선거에서는 그것마저도 금지해놨어요. 그래서 현행 위탁선거관리법은 정말로 조합장 선거의 특성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조합장 선거에서 어느 부분을 살려야 하는지에 대해서 뭘 이해한 상황에서 엉뚱한 방향으로 선거법을 만들어놨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다 보니까 현행 조합장 선거를 하게 되면은 누가 나오느냐? 현재는 딱 정해져 있습니다. 조합장 선거는 전현직 조합장들의 리턴 매치이거나 임직원이 출마를 해서 하거나 아니면 지방의원을 하다가 사실 지방의원보다는 조합장이 훨씬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방의원을 하다가 좀 눈을 떠가지고 지방의원을 하면서 쌓은 인지도나 그 대인관계들을 활용해가지고 조합장 선거에 뛰어드는 경우 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질적인 조합장 선거의 양태가 없습니다. 일반 조합원이 조합장 후보에 출마를 하는 경우도 드물 뿐만 아니라 그렇게 출마하는 경우에는 당선권에 들지를 못해요. 왜? 조합원을 모르니까. 임직원이 절대적으로 유리한 이유는 조합원을 알거든요. 평소에 조합을 하면서 조합원을 아는 거예요. 조합원을 알고 만날 기회가 원천적으로 봉쇄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현재의 조합 선거의 특징을 법이 그렇게 규정을 해놓은 거고 결국은 금권 타락 선거를 조장한 측면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법 개정은 부분적으로 개정이 아니고 제정입니다. 제정입니다. 네, 이번 위탁선거법은 부분적으로 명함을 돌리고 어깨띠를 하고 문자를 보내고 할 수 있도록 해놨지만은 저는 이거는 별 의미 없는 왜? 어깨띠 둘러갖고 어디 가요? 갈 데가 없는데 명함을 만들고 뭐해? 누굴 줘요? 만나야 주지. 아무런 조금 늘려놓은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들여다보면 아무런 의미 없는 범위를 늘려놨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조합장 선거가 제대로 되도록 하는 데는 도움이 안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선거라는 것은 아까 선거하시면서 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첫째는 제도가 공정해야 하고 공정한 제도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의 조합을 운영하던 사람이나 새로운 조합에 뜻을 두고 있는 사람이나 공정하게 참여해서 조합원을 만날 수 있는 기회, 의견을 발표하고 검증받을 수 있는 기회가 공정하게 보장되는 공정한 선거가 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원천적으로 개정되어 있다. 법에. 그런 생각을 하고 그리고 선거는 우리 지금 이 대한민국에서 조합 선거는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린 조합원이 주인의식이 없다는 점에서 선거를 통해서 주인의식을 강화하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선거법이 운영되어야 한다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 조합장 선거는 특히나 조합원이 모일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합동연설회, 간담회, 토론회, 순회 정견 발표회 이런 거를 매우 확대해 줍니다. 선거는 이 방면으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조합이 궁극적으로 조합의 자리를 찾아갈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게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현재 많은 조합들이 읍면 통합을 해놨기 때문에 통합을 했는 조합들은 통합했는 읍면 숫자만큼의 그런 행사가 의무적으로 가능하도록 그리고 군 단위로 하고 있는 경우에는 최소한 서너 회 이상이 의무적으로 가능하도록 그렇게 이 선거가 운영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러니까 그 예비 후보자 제도도 도입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 중요한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고자 하는 것은 저는 동시선거에 대해서는 찬성합니다. 사회적인 여론을 확인하는 문제나 그래서 집중적으로 이걸 관심을 동의를 하는데 동시선거와 더불어 위탁선거를 의무화해 놓은 것은 이거는 지나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히려 조합의 자율성이나 이런 것들을 강화해야 나가는 측면으로 가야지 동시선거를 하되 자율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가 활동을 하고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는 이거를 감시하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는가. 그래야 이게 또 순회설명회나 이런 것들이 가능하지. 저는 합동연설에 있던 걸 왜 없앴느냐. 지금 없어지지 않습니까? 없어진 원인을 이거를 위탁선거로 가니까 선관위가 그거를 관리할 능력이 안 된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부담스러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없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자체 선관위에서 그걸 하도록 하고 더 확대해서 순회설명회까지 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선관위는 그거를 관리하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아까 누가 그러면 다른 선거는 왜 그 동시선거에 다 되는데 이거는 그 선관위가 안 되느냐.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다른 일반 공직선거는 행정이 투입돼서 하는 선거고 행정이 투입돼서 하니까 동시선거를 해도 충분히 관리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조합장 선거는 행정이 투입되는 선거가 아니거든요. 선관위가 관리를 다 해야 되는데 순회설명회하고 토론하는 그것도 관리 못합니다. 그거는 이거를 동시선거로 못 바꾸면서 위탁선거로 규정을 하다 보니까 선관위에서 부담스러운 걸 다 빼버리다 보니까 정말 정작 중요하고 조합선거가 가야 할 방향을 놓쳐버렸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반드시 그 부분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 부분을 강화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조합이 자율적으로 선거를 관리하도록 방향을 선회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정도의 얘기하겠습니다. 짧을수록 더 핵심만 요점이 간추해서 이야기가 되니까 좋은 것 같습니다. 아주 간명하게 명확하게 지금 위탁선거법의 문제점을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방금 우리 송 과장님하고 송봉석 과장님하고 두 분의 이 얘기를 들으면 정면으로 대치가 됩니다. 선관위에서는 농협의 특수성 때문에 조합은 누가 조합원인지를 다 서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면대면 선거가 이루어져서 이런 여러 가지 토론회다 뭐다 이런 것들이 다 필요가 없다는 농협 측의 설명과 주장에 따라서 이 조항을 다 삭제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홍건 의원은 실질적으로 평소에 조합원 활동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스타가 내가 이 조합원에 출마를 해야 되겠다고 했을 때 과연 누가 조합원인지에 대해서 더군다나 읍면 단위에서 시군 단위로 확대된 범위로 넓어지면 예를 들면 순천 같은 경우에는 순천시가 하나의 선거 조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선관위가 판단해야 될 게 읍면 단위의 조합이 있고 그것이 7, 8개가 통합이 돼서 하나로 조합을 엮고 있는 경우에는 굉장히 큰 광역선거구를 갖습니다. 시군 전체를 갖습니다. 그 다음에 축협과 산림조합은 시군 전체를 선거구역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광역선거구 안에서는 진짜 누가 산림조합원인지 누가 그 축협조합원인지 알 길이 없는 거죠. 자기들밖에는. 그렇다면 가장 알 수 있는 장소는 조합인데 조합문 앞에서 선거운동을 하도록 허용해야 되는데 조합문 앞에서는 일체 선거운동을 못하게 만들고 호별 방문도 못하게 했기 때문에 조합원이 누군지를 아는 사람만 가장 유리하게 그 기득권을 확보하고 나머지 사람은 전혀 알 수 없는 사람을 상대로 해서 혼자서 알아서 해라 라고 하는 선거법이 지금 위탁선거법이다. 더 강화됐다는 거죠. 공정선거관리 선거 지원단을 이제 음성으로 확보해서 비밀리 확보해서 예비 후보자들 이미 드러난 예비 후보자들이거든요. 이제 후보자는 그 사람들을 감시하도록까지 해놨으니까 선관위가
철저하게 손발을 묶어버리는 역할을 하고 그 속에서 기존의 조합장들만 마음껏 자유롭게 업무 추진이라는 이유로 해서 선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걸 제도적으로 보장해 주는 것이 바로 위탁선거관리법의 핵심이다. 이 일을 어떻게 했으면 쓰겠는가.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과연 이제 그다음에 이것과 하나만 더. 네 말씀하시죠. 네 말씀하시죠. 아마 좀 깜짝 놀라실지도 모르시겠어요. 후별 방문은 제한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공공 장소, 그게 농협에 민원실 같은 데 선거운동 해도 됩니다. 그런데 그 사무실 같은 경우는 호별로 해야 시간이 맞습니다. 예. 그럼 지금 현재 농협 마당에서는 그런 제한을 못합니다. 선거운동 기간이라고 한다면은 농협 마당에서 명함을 나눠줘도 좋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유권 해석을 하셔야 돼요. 지금 농협 홍보실 사람도 와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호별 방문을 청년시 제한하는 선관위에다 질의해가지고 그것도 안 된다고 농협에서 해석을 내릴지 몰라요. 사무실에서 그게 농협의 사무실은 병원이라든가 농협 사무실 이거는 다 집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 호별 방문 거기에 저쪽에 사업장인 농협의 사업장인 농협의 그 마당이라든지 농협에도 민원실이라든지 이런 데는 선거운동이 가능합니다. 선거이 가능하다. 명함 주고 가서 명함 안 주고 지지호소 가능합니다. 저- 또 하나 아까 좀 다 말씀 안 드리고 하면 자꾸 왜곡될 것 같아서 그러는데 선거인 명부로 사전교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전교부를 해서 그걸 가지고 선거운동 해버리면 됩니다. 이대목도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지금 그러면은 각 조합의 정관에 보게 되면 이 법에 우리 위탁선거관의 법률에서는 사본교부에든 각 정관에 정한 바에 따라서 교부하라고 있는 저희들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은 저희 사본교부를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 다만 그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그 기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평상시 때는 그걸 못 가져가는 거예요. 13일. 그러니까 요게 제도의 한계인데 선거운동이 기본적으로 그 13일간만 할 수 있기 때문에 평상시에 선거운동 하는 것을 허용해 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해를 하지 않으시고 나가시면 안 될 것 같고 또 하나 아까 좀 잘못된 부분 같아가지고 합동연수회 부분 사실은 우리 위원회에서 관리의 영역을 벗어납니다. 그 적게는 아까 하나 조합 얘기했지만 많게는 16개 조합이 한 개 구시군 안에 16개 조합이 있는 전국적으로 보면 하나의 구시군에 16개 조합을 관리하는 데가 4군데가 있습니다. 15개 이상도 많이 있고 그런데 그런 데는 이 13일간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데 선거운동 시작하는 날부터 시작한다 하더라도 다 못 오는 결과가 납니다. 그래서 이 관리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이거는 합동연설에는 안 되지만 저희들이 그때 의견 낼 때는 대담토론회, 그 대담토론회는 단체에서 할 수도 있고 언론기관에서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 단체의 대담토론회는 허용해 주게 되면 이 합동연설의 부분이 다 그렇죠. 치유가 된다라고 네.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네. 합동연설에는 기본적으로 공직선거에서도 사람을 모아놓고 하는 건 다 돈입니다. 그래서 이 돈선거를 제한을 하려고 공직선거에서도 과거에 합동연설에 정당 후보자 연설에 이런 게 있던 게 지금 다 제한을 걸어놔서 못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모아놓고 선거운동 하는 부분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고 해놓고 아까 대안은 그런 식으로 했는 사실은 입법 과정에서는 대담토론회 부분이 입법화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러니까 저희들 의견은 그렇게 해서 그런 거를 했었다는 부분은 좀 바로잡고 싶어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그 입법 절차 과정에 대해서 우리 이호종 박사께서 자세하게 또 검토를 해놓으셨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이제 이것과 보완해서 이호종 박사 이제 연구 기획연구 팀장의 발표를 두 분 이제 말씀에 이어서 이제 종합을 해보면 결국 이제 법을 발의했던 공공단체 위탁선거법을 발의했던 새정치민주연합의 강북구 의뢰 도시 서울에 계신 의원님 유대원 의원님인데 발의하신 유대원 의원님과 중앙선관위는 농촌의 현실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가 안 됐고 근데 그거를 잘 알고 있는 농협중앙회와 농림축산식품부가 법안 심사 과정에서 농민적 요구를 반영하지 못한 채 협동조합에 대한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계약을 주도한 것이다. 저는 이렇게 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이제 그 유대훈 의원이 2월 달에 그 통합하는
선거법을 발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말씀하신 것처럼 당시에 발의 과정에서 그 선관위 측에서 이제 합동연설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가 어렵다라는 그 의견을 제시를 하니까 그래서 언론기관이나 언론단체나 뭐 농민단체가 대담이나 토론을 할 수 있는 조항을 넣어서 이제 발의를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 16페이지 표도 있지만 그 상정이 돼서 토론을 했습니다. 토론을 했는데 그 유대현 의원실 관계자를 제가 면담을 해보니까 농협중앙회에 엄청 시달렸다는 거예요. 농협중앙회뿐만 아니라 지역조 농협조합장들까지 찾아와가지고 그 담당 그 비서관이 엄청 시달렸다라고까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지역농협조합장들이 잘 모르는 이 법 관련해서 잘 모르시는 걸 보면 아마 중앙회 이사조합장들 중심으로 중앙회 관계자들이 엄청나게 찾아가면서 이제 얘기를 했던 것 같고요. 그 저희들로서는 그 당시 심사 과정에 전혀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 안전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를 보면 거기도 나와 있습니다. 회의록에도 분명히 나와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계약이 된 거다라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18페이지 한번 보시면 그 처음에 여기 이제 18페이지에 표 3에 보시면 기존 농협법에서 이렇게 합동연설이나 공고토론이나 이해 실시가 이제 보장이 되어 있었는데 또 이제 공공단체 위탁선거법에 발의안에 그게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이게 삭제가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18페이지 하단에 있는 표 4를 보시면 이게 이제 안전행정위원회 수석전문위원회 법안 검토 보고서에 나와 있는 걸 제가 그대로 실어놓은 겁니다. 언론기관 및 단체의 어떤 대담 토론의 신설에 대해서 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중앙회가 강하게 반대를 했고요. 산림청만 이제 언론기관을 특정해준다고 하면 뭐 할 수 있다는 식의 입장을 표명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19페이지에 보시면 표 5에 보시면 중앙회가 그 반대한 이유입니다. 농협중앙회가 반대한 이유라고 해서 이것도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법안실로 소위 회의록에 있는 걸 제가 이렇게 정의를 한 겁니다. 보시면 제3자 선거운동 개입이라는 거죠, 이게요. 그러니까 그 농민단체가 토론회를 여는 것은 농민단체 성원들이 다 조합원이니까 이거 제3자라고 보기 좀 어렵다고 보고요. 언론이나 뭐 시민사회에서 이걸 개최하는 걸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볼 것이 아니라 오히려 조합원의 올바른 선택을 돕기 위한 어떤 공적 활동으로 봐야지 이걸 어떻게 제3자 개입이라고 반대를 하는지 참 제가 이해할 수가 없고요. 또 하나는 그 이미 조합원들이 후보자를 잘 알고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김영원 회장님이 앞서서 잘 말씀해 주신 것처럼 현직 조합장들이나 그런 것이지 예, 오히려 이제 이런 이유로 해서 이 토론회를 못하게 함으로써 오히려 이제 돈 선거나 지연 현안 선거 현직 조합장이 이제 선거만이 이제 가능하도록 이렇게 판정했다라고 보고요. 그 외에 보시면 상식 밖의 그 의견인데 개최 비용이 과다소에 든다는 겁니다. 포퓰리즘적 공약 남발 가능성이 있다는 거고요. 금품 제공 가능성이 크고 공정성 담보가 어렵다는 이 공직선거법에만 하더라도 다 보장이 되는 것인데 물론 이럴 소지가 없는 건 아니겠죠. 하지만 이것이 민주주의를 어떤 강화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부의 어떤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이걸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강하게 표명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결국 이렇게 농협중앙회가 이렇게 이제 주도를 한 것은 결국은 조합원 중심의 농협으로 혁신하려고 하고 개혁하려고 하는 움직임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하는 뭐 그런 거라고 저는 볼 수밖에 없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현행 어떤 돈 선거, 현직 조합장 유지의 그 지연 선거, 현안 선거를 그대로 방치하겠다, 유지하겠다라는 그런 입장 하에서 이것이 이제 그 농협중앙회 입장이 나온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특히 그 이번에 뽑힌 그 지역 조합장들이 내년 11월, 12월에 중앙회장 선거에 그대로 투표권자가 됩니다. 그런 것까지도 염두해서 된 것이 아니냐라고 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이 그 선거법 관련해서는 농협중앙회하고 농림부가 계약을 주도했고 거기에 국회와 그 선관위가 일정 방조한 것이 분명하다라고 저희는 이제 평가를 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 개정 방향으로 20페이지, 21페이지에 잠깐 실어놨는데요. 언론기관 등의 대상 토론 정은 반드시 좀 추가를 해야 된다, 개정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제 여러 이제 그 단체들 중심으로 해서 의원들 면담을 좀 하고 있고, 그래서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의원께서 좀 발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나중에 그 혹시 뭐 과장님이 선관위 과장님이 좀 가실 수도 있어서 좀 사전에 좀 질의를 하면 요것이 지금 이제 발의를 하면 빠르면 뭐 12월 초 개정이 될 수도 있는데 만약에 언론기관 등의 대담 토론회 조항이 12월 초에 국회 본회의를 개정이 돼서 통과가 된다고 했을 때 선거는 이제 내년 2월 24일부터 등록이 되고 하지 않습니까? 그 실무적으로
12월 초에 통과됐을 때 가능한지 이 부분은 제가 9월 초에 구두로 전화상으로 선관위 질의했을 때는 뭐 가능하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그때는 아마 충분한 검토가 안 되셨을 수도 있거든요. 그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한번 좀 답을 한번 좀 이따가 좀 주셨으면 감사하고요. 그다음에 예비 후보자 선거운동 조항도 군의원 선거 같은 경우 60일 전부터 예비 선거운동이 가능하게 돼 있는데 만약에 이제 2월 25일부터 후보 등록이 되니까 예비 선거운동이 그렇게 되면 12월 25일부터 진행이 돼야 되는데 이것도 아마 이거는 실무적으로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한번 좀 의견을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외에 뭐 이거는 이제 법 개정사항은 아닙니다만 지금 많은 의견들이 나온 거는 직원들이 조합장으로 출마를 하게 되는데 거의 뭐 3개월 전에만 사퇴를 하면 출마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공직선거법에서 이제 공직자들이 3개월 이내에 하면 가능하도록 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이제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이거는 협동조합이라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요 부분은 이제 정관 예변경 상황이기 때문에 공식부 장관이 이제 고시를 변경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도 좀 개정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좀 말씀드리고요. 그 뒤에 이제 회의록과 여기에 좀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사실 참 묻지할 수 없는데요. 23페이지를 보시면 그때서 세 번째 그 동그라미 보시면 요 소위원장이 법안심사 소위원장이 황영철 의원 그 행성, 홍천, 강원도 그 지역구 의원이신데 아마 농촌 지역이기 때문에 잘 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언론기관의 대담 토론회를 삭제하자라고 이제 최종적으로 되니까 소위원장인 황영철 의원이 아 그러면 지금보다 기회가 적어지는데 이런 식으로 말줄표가 있는 스스로 다 알면서도 이렇게 좀 진행이 된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중앙선관위 이제 윤석열 정책실장께서도 오히려 선거운동 방법이 굉장히 폭넓게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괜찮다는 식으로 또 얘기를 하면서 그냥 어이없게 좀 통과되어버리는 과정이 좀 실려있다는 것도 제가 참고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법안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해서 비교적 이제 소상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기회가 이제 선거 소위원회 그 논의 과정을 검토하면서 이렇게 밝혀지게 되는데요. 이제 이 과정에서 지금 중요한 것은 지금 방금 우리 이호중 박사가 질의하신 내용과 겸해서 또 하나는 만약에 지금 이 법은 농협법에 우선한다고 돼 있죠. 선거 관련 조항에서 이 법이 그 상위법으로 우선한다 그러면 이 법이 정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 예를 들면 정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 농협법이 허용하고 있는 그 선거 규정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서로가 상충된다고 봐야 되는 건지. 그러니까 위탁선거법에서는 단순하게 공개 토론회나 이런 것을 삭제시켜놨을 뿐이란 말이에요. 선거운동 방식에다 포함시키지 않았을 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농협법에는 그 포함이 돼 있거든요. 또 한 가지는 이 농협법에서 그것을 포함을 시키게 되는 과정에서 헌법 소원까지 갔던 조항입니다. 그 조항 자체가. 그래서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이것을 폭넓게 다 허용하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것을 전에는 어느 중에 하나만 선택적으로 하도록 했던 것을 다 허용하는 절차 사항으로 그걸 했는데 그렇다고 그러면은 이미 농협법상으로는 합법적으로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위탁선거법에서 규정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협동조합의 선거법에 따라서 선거를 하도록 하면 되는 거 아니겠느냐 이거죠 사실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선거관리위원회를 농협은 스스로 관리위원회를 두게 돼 있지 않습니까? 선거관리조합 단위로 선거관리위원회를 운영하게 돼 있으니까 그렇다면은 그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농협 선거관리위원회가 수뇌 토론회를 조직하면 돼요. 회원들을 조합원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그건 조합별로 그냥 간단합니다. 그것은 의무 위탁이 되어 있는데 선거관리위원회 구성할 수가 없죠. 정해놓은 거 외에는 아무것도 못한다고.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 못합니까? 자체적으로 만들던데요? 정관에 있는 것은 농협에도 감사선거라든가 예를 들자면 이사선거 그게 해당되는지 모르지만 그런 선거도 있기 때문에 조합장 선거만 있는 게 아니라 그런 걸 허브에서 자체적으로 해놓고요. 지금 공공단체 위탁선거 법률 5조에 보면 이 법은 공공단체들 위탁선거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다른 법률에 정관에 규정되어
있지만 그 조합법에 그렇게 돼 있다 하더라도 이 법을 우선 놓기 때문에 합동연쇄라든가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은 증거에 적용이 돼 있고 그게 설령 조합법에 정해져 있다 하더라도 이 법을 우선 적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법에요. 여기서 정해놓은 거 외에는 아무것도 못한다라고 조항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못하게 되거든요. 아 그런가요? 네. 위탁선거 예, 조항 안에서 공공성도 위탁선거. 아 그래요? 아 그럼 나 거기까지 내가 확인을 안 했는데 그렇다면 굉장히 그 위탁선거 할 때 굉장히 의도를 담고 그런 조항들이 삽입이 된 거라고 봐야 될 수밖에 없죠. 왜 어떻게 해서 그렇게 행위 제한들을 그렇게 강하게 막 통제를 하고 과거에 그렇다면은 이것은 위탁선거법이 민간 단체의 자율성을 아주 휘관지하게 해치는 행위를 한 거거든요. 이것은 자율성을 다 없애버린 거기 때문에 강제로 위탁시켰을 뿐만 아니라 법에 의해서 일체 그 자율적인 행동을 못하게 만들어 버렸다는 점에서 이것은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한 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법 자체의 성격이 만약에 그렇다면 이유랑 다시 해야 되겠구나. 이것은 위헌 소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것은 위원으로 그래야 되겠네. 위헌 소지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헌법소원 사항이죠. 왜냐면 이렇게 어떻게 민간 단체, 민간 결사체거든요. 순수한 민간 결사체인데 민간 결사체에 의한 자율적인 합의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런 규정들을 갖다가 이 공공기관에서 이 위탁선거관리법이 완전히 이렇게 못하도록 금지시킬 수 있는 그런 법을 만들 수 있다는 것, 또 만들었다는 것이 놀랄 일이죠, 사실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사법 쿠데타라고 그러죠, 보통. 전문적이고. 아, 사법 쿠데타다. 그러겠는데, 진짜. 입법 쿠데타. 민간들의 자율성을 완전히 구속시켜버리는, 제한해버리는. 거죠. 이건 도대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이런 그 단순한 철학적인 측면에서 민주주의라는 그런 측면에서. 자, 제가 사회자가 흥분할 일은 이 이야기를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왜 이런 위탁선거법이 만들어지게 됐는가 이 참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뭐 제가 너무 앞서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시민단체의 입장에서 이런 얘기를 다 들으셨고 또 그동안에 또 위탁선거법에 대해서도 보셨는데 우리 유명중 위원님께서 종합적으로 이걸 어떻게 봐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유명경입니다. 뭐 저는 이제 뭐 농민단체 관계자가 아니기 때문에 또 위탁선거법에 대해서 뭐 이렇게 공통한 것은 아닌데 일단은 그 일반적 상식적인 관점에서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위탁선거법 듣기에도 생경한 용어입니다. 민주사회의 근간 중에 하나는 투명한 정보 공개와 이러한 정보들이 널리 알려져서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 의해 객관적인 평가를 받도록 하는 것인데 최근에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위탁선거법은 정반대로 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협동조합 운동이 지금 농협, 축협 등 1세대 협동조합 또 생협 등 소비자 협동조합의 2세대 운동에 이어서 이번에 협동조합 관련법이 되면서 3세대 협동조합의 대중화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국민들의 대부분은 협동조합이 뭔지에 대한 이해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농협이 협동조합으로 출범한 지 반세기가량 지났고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금융산업복합체가 되었음에도 협동조합에 대한 국민적인 이해가 없는 것은 바로 첫 단추인 농협으로 대표되는 협동조합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대부분 국민들은 농협을 은행으로 알고 있고 협동조합으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겉으로만 협동조합의 모습을 띠고 있는 농협은 소수의 조합원에게 과도한 권한이 부여되면서 실제로는 누구의 견제도 받지 않는 거대한 기업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협동조합도 은행도 아닌 이상한 형태의 조합을 관리 감독할 주체도 또 조합원의 역량도 제대로 갖춰있지 않은 애매모호한 상태가 현재 농협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업 관련된 각종 정부의 정책 자금과 지원을 독점적으로 향유하는 거대 독과점적 지위를 농협은 누리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조합원들에 의해 고용된 직원들이 사실상 주인이 되어서 누구의 견제도 받지 않는 배타적 권력을 누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됩니다. 이 같은 맹점을 계속 유지하고자 정관계를 비롯한 언론사까지 포괄한 폭넓은 로비 및 인력 관리를 시행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알면 알수록 놀라운 기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제대로 된 주인이 없는 거대한 기관에 남는 것은 소수에게 부여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기득권 향유와 농업 발전과 거리가 먼 왜곡된 구조, 그리고 열심히 일해도 계속 빚지고 고통받는 고령의 농민들의 한숨뿐이라고 생각됩니다. 기존에도 돈 있는 지역 유지들이 농협조합장을 차지하면서 속이 돌아가면서 해먹는 구조로 진행되고 있어서 이를 개혁해보려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직접 나서서 동시선거 방식으로 진행하겠다는 것이 위탁선거법이 제언의 본래의 취지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취지와는 달리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위탁선거를 빙자한 독점적 권리 유지를 위한 법이라 여겨집니다. 이에 대해서 시민단체 입장에서 상식적인 선에서 몇 가지 문제를 제기합니다. 첫 번째, 농축수협 선거를 위탁선거라는 명목으로 선관위에 강제 위탁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강제 위탁 규정은 문제가 있다는 거죠. 의무 위탁 규정이죠. 이는 부정선거를 예방하고 공정한 선거를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그 사무를 위임하고 법률로서 선거운동을 제안했는데, 하지만 실제로 내용을 들여다보면 앞에서 보신 것처럼 돈선거 감시를 명목으로 현직 조합장에게 가장 유리한 방식으로 짜여진 왜곡된 법률임이 드러났습니다. 이는 공적 권위를 통해 소수의 기득권을 지속적으로 향유하기 위하여 공권력을 소수가 남용하겠다라고 하는 의도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두 번째, 선거법이 아닌 선거불능법이다. 그래서 협동조합은 조합원들에게 최대한 모든 운영이 공개되고 누구에게나 피선거권이 주어져야 합니다. 또한 선거운동을 통해 충분한 토론과 정보를 축적한 상황 속에서 민주적 절차에 의해 선거가 이루어지는 것이 상식입니다. 이를 위해 공개 토론회 및 선거운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어야 되고 필요한 선거본부도 꾸리고 조합원들 중에서 선거운동도 같이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하지만 위탁선거법을 보면 선거운동은 후보자 본인만 할 수 있도록 제한해놓고 예비선거운동 기간도 없이 보름에 가까운 본선거 기간만 하도록 규정되고 있습니다. 예비선거운동을 주로 선거 캠프를 꾸리는 이유는 현직이 아닌 사람도 경쟁력을 갖고 운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잔치인데, 만일 이 같은 제도가 현재 있는 이 위탁선거 제도가 그대로 적용되면 저는 이제 99% 현직 조합장에게 유리한 선거법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현직 조합장이 아닌 사람이 아무리 좋은 뜻을 가지고 선거에 출마해도 2주간의 짧은 기간 동안 혼자 명함 돌리면서 수백에서 수천에 이르는 조합원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설득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현직 조합장은 평상시에 관리해온 조합원들에게 조합사업 설명회라는 명목으로 사전에 얼마든지 모아놓고 이야기도 할 수 있고 선거기간 전에도 접촉할 수 있으니 이는 하나마나한 선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룰 자체가 공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는 불공정 선거를 선관위에서 비호하는 것에 다름없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세 번째, 토론회 없는 선거. 아까 문제 제기하셨지만 선거란 후보들이 정기화도 발표하고 이를 통해 가장 합리적인 후보를 선출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위탁선거법에 의하면 이러한 합동토론회와 유세 등의 조항이 없습니다. 그저 혼자 다니면서 명함 돌리는 것이 전부인 선거 방식으로 합리적인 정책 판단을 유권자들 할 수 있겠는가. 또한 조합원들이 이런 선거기간을 통해 그간의 조합 운영 현황을 제대로 알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하는데 경쟁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방식으로 인해 조합원들의 정당한 권리조차 박탈당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도는 현실을 반영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하는 기능을 해야 하는데 현재 위탁선거법은 현실을 나쁜 방식으로 반영하는 최악의 사례라고 보여집니다. 현재와 같은 기형적인 선거 방식이 적용되면 이는 협동조합이 아닌 소수의 기득권들에 의해 공마전같이 운영되는 기형적인 조합으로 잔존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선거법 하에서 매니페스토 운동 자체는 무의미하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따라서 발제자는 2014년 3월 11일 동시선거를 가능하게 한 위탁선거법은 협동조합의 정신과 바람직한 발전의 정면으로 배치되는 선거불능법으로 규정하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협동조합의 근간을 허물고 소수 독점 기득권에게 지속적으로 배타적 권리를 유지하게 만드는 명분을 실어주는 악법은 폐지되거나 전면 개정되어야 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몇 가지 개선 방향을 제안합니다. 첫 번째, 위탁선거법은 전면 개정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선거를 축제와 교육의 장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위탁선거법 개정을 위한 범국민운동을 제안하며 발기 인strument을 개최할 것을 제안합니다. 오늘 그 네 분의 저희들이 부탁드린 발표가 다 끝났습니다. 혹시 지금 이 발표를 통해서 이 발제자 간의 또 의견이 또 다를 수도 있고 또 선관위 우리 송관님께서도 또 궁금하신 사항이 좀 있으실 수도 있고 그래서 좀 약간의 무슨 질의응답을 좀 해보시는 건 어떤가 싶은데. 지정 토론회. 지정 토론회 들어가기 전에 혹시 질문 사항이 없으십니까? 추가적으로 우리 김영건 특별한 가요. 네.
4일 동안 13일이죠. 13일 동안 선거를 이루는 건 당연히 될 거예요. 근데 선거라는 거는 그 일반 공직 후보자 선거도 그렇고 선거 운동 기간 내에 당선자가 정해진다고 생각하면 그건 큰 착각이죠. 실제로 선거는 그 본선거 기간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그 유력 후보자와 당선자의 향배는 다 결정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 현행 선거 그 위탁선거관리법은 너무나 불공정한 요소가 전면에 깔려 있다는 생각을 하고 그런 점에서 합법적인 선거운동을 보장해주는 방향으로 많이 개선되어야 되지 않을까 아까 그 유명 시장님이 질문하신 위탁선거법이 언제까지 개정되어야 3.11 선거에 반영될 수 있는지 그 부분과 관련해서. 몇 가지만.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말씀하셨던 통합명부가 좀 문제가 있었는데 공직선거에서 사전투표는 잘 아시다시피 6월 4일 날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선거구가 지방의회의원 선거, 광역의원, 특수초단체장, 광역단체장 그 전국적으로 뭐 선거가 엄청 많았거든요. 그게 전국적으로 다 불러다가 하는데도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런 거는 통합 명부를 활용해서 투표하는 거. 한 사람이 그때 당시에는 7장, 제주도 같은 데는 뭐 5장, 세종시 같은 3장 이렇게 투표용지를 각각 나눠줬습니다. 그 세종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제주도나 서울 와서 다 투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지금 공직선거에서 충분히 검증이 됐고 그런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게 다 선관위에 있기 때문에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는 말씀 한번 드려보고요. 또 그 들어가기 전에 선관위가 불공정 제도를 비호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절대 동의 못합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선거관리위원회는 입법부에서 만들어둔 제도를 어떻게 공정하게 집행할 것이냐. 그래서 그런 부분 쪽에 저희들이 질타를 하게 되면 겸허하게 수용을 하고 또 그렇게 하도록 하겠지만 선관위는 집행기관일 뿐이다. 그런 말씀이시죠?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제도를 만드는 기관은 아니다. 예, 그래서 다만 만들어진 제도하에서는 공정하게 선거를 관리를 나가는. 근데 그 말씀이 모순이 빠지기 시작하는 게 그런데 문제는 그 제도가 잘못 만들어졌다. 그 잘못 만들어진 제도를 공정하게 관리한다고 해서 엄격하게 관리하다 보니까 더욱더 선거를 왜곡시키는 제도를 선관위가 만들어낸다. 그 구체적으로 그런 게 어떤 부분이 있는지를 말씀을 해주시면은 앞으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질문 주셨던 부분, 언론기관 등 대담 토론회를 만약에 12월 초에 개정하게 되면 할 수 있느냐? 아마 그 법 내용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좀 판단을 해봐야 되는데 대략적으로 공직선거를 예를 들게 되면은 만약에 이 언론기관 대담 토론회를 선거운동 기간 중에만 허용한다라고 한다면은 아마 그게 신고하는 게 선관위에 신고를 해야 될 테고 그런 부분 정도라면 12월 초에 만약에 개정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관리는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 예비후보자 등록 말씀하셨는데 예비후보자 등록은 실제적으로 예비후보자 등록을 언제부터 시작할 것이냐 그래서 법 개정되기 이전에부터 시작된다라고 사실상은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30일 전 뭐 이렇게 하면 되죠. 뭐 그래서 그 입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물론 예비후보자 등록을 할 때는 저희들이 법 개정하게 되면 최대한 빨리 그 준비는 하겠으나 현실적으로 준비하는 기간은 우리도 필요하다. 그래서 그 기간은 법제화되는 내용에 따라서 좀 달리봐야 된다. 저희들도 과거에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2004년도인가는 아마 선거를 한 달 조금 더 넘게 남기고 개정을 해줘서 우리가 관리했던 그런 국회의원 선거 때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언제까지 개정해야 되는지는 그 입법되는 내용에 따라서 판단을 해야지 지금 뭐 어떻게 된다 안 된다 말씀은 그렇겠네요. 제가 한 말씀만.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아까 뭐 중선관위가 비호한데 이거는 좀 이제 약간 좀 이렇게 좀 세게 말씀드렸는데 사실상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비호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입법이 그렇게 됐으니까 법을 집행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라고 하는 건데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선관위에서 적극적으로 이 개정 의견에 좀 동참을 해 주셔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제 이 부분에 좀 강조를 두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좀 쓴 것입니다.
뭐 입법 과정이라든지 이런 게 중앙선관위 의견이 묻게 되면은 네. 저희들이 기본적인 선관위 입장은 네. 선거의 자유와 선거의 공정이 지켜지는 그런 선거를 만드는 게 우리의 목표이고 그렇죠. 그런 제도가 담보가 된다면 또 국회에서 그런 제도에 대해서 묻게 되면은 그에 대한 적극적 의견 내지는 할 수 있도록 저희 비용은 어떻게 돼요? 예? 선거 공영제 개념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기타권들을 받을 것 아닙니까? 안 받습니다. 조합장 선거에서는 선거 공영제가 선거 시행이 안 되고 공영제는 아닌데 실비 정산제로 돼 있어가지고 실비정산을 않습니다. 아니, 선거 비용에 대한 선거 제한 비용을 받잖아요 농협한테서. 그거는 이 관리 비용을. 관리 쪽에 있는 비용이고 네, 관리 비용. 후보자들이 지금 선거 공영제라고 아, 하는 그건 후보자들이 알죠. 사용하는 선거운동에 들어가는 비용은 공직선거에서는 그런 부분 보전을 해주지 않습니까? 농협조합장 선거는 선거경 제한액도 없고 또 그거에 대해서 국가나 아니면 조합의 경비도 보전해주는 제도도 없습니다. 다만 선거 관리를 선관위가 운영하기 때문에 그 실비를 농협이 선관위한테 지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시면은 우리 김재호 소장님께서 다른 토론자들은 지금 오늘 참석이 여기 명단에 몇 분 계시는데 참석이 지금 안 되십니까? 전부 다? 그러면은 농협 중앙회에서도 뭐 나오신 분 계신 것 같은데? 토론회는 안 하신다고. 예? 토론회는 안 하신다고. 토론은 안 참석 안 하시겠다. 이 얘기만 들으시겠다. 그럼 저 김대호 소장님께서 예, 저 사회 디자인 연구소 김기현 소장입니다. 이게 5월 2일 날 한 50여 개 동의들을 참가되고 하고 있습니다. 예, 거기서 지금 현재 아주 유명한 법 두 개가 있죠. 하나는 이제 반통법이라고요. 단말기 관련해서 그래서 이제 이 단통법 통과로 인해 가지고 휴대폰 가게들의 매출이 그냥 뚝 떨어져 가지고 죽겠다고 난립니다. 그래서 이 단통법은 보니까 수혜자가 누구나 보니까 통신사만 수혜자예요. KT, SKT, 그다음에 LGT. 또 나머지는 뭐 휴대폰 가게들 다 피해자죠. 소비자도 피해입니다. 그리고 단말기 제조업체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단통법은 그저께부터는 아예 이제 유명한 신문 사설에서 이제 때립니다. 단통법은 개정해라. 자, 그런데 사실은 내용을 뜯어보면은 더 황당한 쌍팔년도법이 바로 지금 공공단체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대해 가지고 이제 이렇게 개정해라. 이것의 어떤 이 모순 부조리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항의하는 어떤 이 힘이 약하다 보니까 이게 현재 어떤 메인 신문의 어떤 사설에서 폐지해라고 이렇게 다뤄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오늘을 계기로 해가지고 이 운동을 통해 가지고 조만간 단통법을 능가하는 단통법보다 한 100배 정도 나쁜 이 악법, 반민주 악법에 대해 가지고 이 폐지해라고 하는 이 함성이 이렇게 이 여의도와 이 대한민국을 뒤덮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뭐 그런 점에서 단통법 폐지 반대 투쟁하는 이 휴대폰 업체 대리점들과도 연대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뭐 거기에 다른 악법도 있겠지만은 이 양대 악법 어떤 악법으로 규정하고 그게 돼 가지고 이거는 좀 투쟁을 갖다 해볼 만한 것이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이 참 내용을 뜯어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서 다른 관점에서 문제점은 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떤 그 감기가 이렇게 들 때 어떤 사람은 감기가 들고 어떤 사람은 감기가 안 걸립니다. 근데 이제 감기가 안 걸리는 사람은 몸에 여러 가지 어떤 이 저항 메커니즘들이 이렇게 면역 메커니즘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이 감기가 걸리고 그리고 그 감기로 인해 독감을 앓고 독감 앓다가 죽는 사람들은 그 우리 몸에 여러 가지 어떤 이 방어 시스템들이 전혀 작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디나 어떤 이 자본주의 사회, 민주주의 사회는 항상 어떤 조직된 소수 이익 집단들은 있게 마련이고 그 사람들이 법령을 이렇게 주물러서 이렇게 그 농간을 부리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 농간을 막는 메커니즘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를테면 이제 국회의원들이 뭐
보좌관, 국회의원들, 그 다음에 언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은 어떤 입장태 내부 고발 시스템도 사실은 있습니다. 잠깐만, 우리 지금 송봉석 과장님께서 좀 다음 일정이 있으셔서 불가피하게 지금 자리를 뜨셔야만 하시겠다고 그래서 양해를 우리가 좀 해주셔야 되는데 오늘 참석해 주신 것만으로도 굉장히 많은 정보와 새로운 정보가 알려주셨고 또 오늘을 계기로 해서 뭐 말씀대로 선관위는 스스로가 이 법을 제정하는 기관이라는 게 아니라 제정된 법을 집행하는 기관이라는 측면에서 또 많은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도 이 선거법이 몇 가지 점에서 특히 그 조합원들의 피선거권자들의 권리를 대단히 제약하고 있는 법이라는 그런 소견까지도 말씀을 해주셔서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좀 저희들과 대화가 좀 더 많이 잘 됐으면 좋겠고 또 저희들이 또 워낙 이런 쪽에는 뭐 잘 모르는 분야가 많아서 자문을 좀 구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허용이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질의도 좀 해야 될 경우도 생길 것 같고 그래서 좀 앞으로 불편해지시더라도 좀 많이 협조해 주시고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렇게 오늘을 계기로 해서 인연을 맺게 된 걸 감사드리고 오늘 그만 이 정도에서 오늘 보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박수로. 이어서 말씀을 조금만 더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어떤 이익 집단들의 이제 농간이라고 하는 바이러스가 이제 이렇게 우리의 사회에 침투를 했는데 이게 지금 중간중간에 이거를 막는 시스템들이 전혀 작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중앙선관위원과 관련해서 책임이 아주 작죠, 사실은. 이게 입법부와 입법부 관련된 어떤 단체들이 주된 어떤 방어 시스템이고 중앙선관위는 아주 부차적이긴 하죠. 그렇지만은 사실은 이건 민주주의 원리나 선거공정성의 원리에 현저히 이의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중앙선관위가 약간의 어떤 이 방어 기제인데 방어 기제가 작동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거는 우리나라 어떤 선거법의 어떤 기본 정신에 대해서 저는 조금 모르고 있는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선거법이 원래 이제 선거 기간에만 해라라고 하는 게 원래 민주주의 원칙이 위배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이 선거운동 기간 13일 또는 대통령 선거 23일 이런 기간을 두는 것은 사실은 선거 공영제 때문이거든요. 자, 선거 공영제라는 얘기는 선거와 관련된 비용들을 갖다 국가 일정 수준으로 정해서 그 이상 쓰지 마라.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보전을 해주는 개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간을 정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 가지고 유세차 한 대 쓰고 그 다음에 현수막은 몇 개를 달고 그 다음에 뭐 홍보비용 얼마 쓰고 이렇게 이런 것들이 있는 이유는 사실은 선거 공영제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지금 선거 기간을 갖다 정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나서 거기에 대해 가지고 여러 가지 어떤 선거운동 수단과 방법을 아주 엄격하게 규제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어떤 비용을 부담하냐? 비용 부담하는 게 없다는 거야, 사실은. 그렇다면 이 기본 정신에 대한 제가 약간 착오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어쨌든 제 얘기는 이거는 이 어떤 농협중앙회와 어떤 지역 농협조합장이라고 하는 어떤 이해관계자들이라는 게 바이러스로 튄다 그러면 이 바이러스가 침투를 했을 때 막는 여러 가지 어떤 이 방어장치들 중에서 최하위에 있는 방어장치 한데 어쨌든 중앙선관위가 그냥 그대로 무사 통과시킨 거죠. 중앙선관위가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자기들이 직접 방어를 못하지만 언론이라든지 이게 뭐 흘린다든지 뭐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해가지고 약간 좀 공론화 시킬 수도 있었는데 그걸 못한 거죠. 약간의 책임이 있습니다. 약간 책임 전혀 없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또 참 슬픈 거는 이게 5월 2일이 어떤 날입니까? 사실은 온 국민이 세월호 때문에 말입니다. 정말 분노가 통곡의 나날을 갖다가 보내고 있었고요.
청와대에서는 관피와 척결을 짜고짜면서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 눈물 흘리고 있는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분노와 통곡의 시절에 이제 이런 아주 반민주화법이 통과됐고요. 그나마도 이게 제가 볼 때는 관피의 전형적인 행태 아닙니까? 이게 바로 관피의 전형적인 행태입니다. 이게. 근데 그 관피와 척결의 목소리가 높은 어떤 상황에서 이게 어떻게 보면 관피의 만행이죠. 이거는 사실은. 이 만행이 저질러진 거죠. 저는 그런 점에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우리 어떤 이 시민사회, 특히 또 이렇게 한국의 민주주의를 위해 가지고 이 청춘을 바쳤던 저희 같은 어떤 그 세대들 있지 않습니까? 부모님과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말입니다. 학생운동, 노동운동하면서 청춘을 둘러싸았던 저희 같은 사람들의 어떤 책임이 있어요. 부끄럽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그 6월 항쟁 때의 어떤 그런 이 정신으로 이거는 정말 이 전형적인 어떤 반민주 악법이죠. 쌍팔년법이자 그리고 그 입법 부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이 어떤 악법에 대해 가지고 강한 관련전 투쟁을 갖다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어떤 쌍팔년도법들을 폐지하기 위해 가지고 좀 광범위한 어떤 연대전선을 좀 형성을 해서 그래서 이 한국 민주주의를 이렇게 좀 바로 세우는데 그리고 이 한국 민주주의의 어떤 좌초와 전형적인 어떤 이게 기념비거든요. 그래서 이 법을 하나 이렇게 개정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그냥 이 농협의 정의를 세우는 것을 넘어서서 지금 이 좌초한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살리는 어떤 그런 정의로 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번 정말 열심히 좀 투쟁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저기 시간이 좀 5시까지 마무리 지으려고 해서 토론자들만 처음에 약속되신 분들이 참석을 못하신 것 같으니까 그렇다 그러면은 여기 참석하신 분들 중에서 같이 동참을 쭉 하셨으니까 뭐 좀 한 말씀 하고 싶으신 분 계시면 말씀하셔도 좋고 혹시 누구 시간을 드릴 텐데 누구 한 말씀 하시겠습니까? 멀리서 오셨는데 한마디. 예, 그 한일합방 때에 그 국민들 대다수 몰려오고 몇 사람들이 한일합방 하듯이 일선에 농촌에 농사 짓는 사람으로서 또 조합으로서 이렇게 아직부터 이렇게 통화됐으니 이거 뭐라고 하소를 말을 그네요. 그 이야기 들어보니까 악법도 악법이고 주권 제한이라는데 농민의 조합을 위해서 한다는 사람들이 머리 좋은 놈들이 중앙에 앉아가지고 못 되는 것 갖다 하는 거 보니까 이게 의미 터지네. 이런 또 입법 과정에서 공론을 공청을 했든지 토론했든지 해가지고 만들어져야지 그래 밀실해가지고선 조합원 중리라는 용역의 선고를 갖다가 이게 통과시켜가지고서 발의돼가지고 2015년 3월 10일 선거한다는데 이런 선거 가지고 해가지고 이게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또 다른 분 뒤쪽에 계신 분 특별하게 없으십니까? 앞으로 향후 네,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오늘 그러면은 좀 서둘러서 저희들 이 토론회는 여기서 마칠까 합니다. 제가 특별하게 썸머리가 필요가 없이 이미 이제 토론회 과정에서 중간중간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법이 선거법이 위탁 선거법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이 극명하게 노출이 됐고 이것에 대한 개정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해졌고 또 그것을 제3 오늘 확인하는 자리가 오늘이 아니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이제 저희들이 오늘 이
토론회가 무척 의의가 있었고요. 그리고 특히 그 선관위하고 저희들이 그 대화를 할 수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특별한 의의가 더 큰 것 같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끼리만 그 모여서 이야기할 때와는 달리 그 선관위의 유권적인 해석들을 들을 수가 있어서 아주 도움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토론회는 이제 이것으로 하고 대충 그 마감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0분 정도 좀 정리를 했다가 저희들이 그동안에 이제 그 앞으로 그렇다면은 이거 세미나로서 토론회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선거법, 위탁선거법 개정을 추진을 해야 될 텐데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을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한 좀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좀 준비가 된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다시 논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0분간 정해를 한 다음에 10분 후에 자리를 다시 갖도록 하겠는데 혹시 장관 앞으로의 향후 저희들 활동의 진로 또 활동 방향 위탁선거법 개정운동을 포함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5시부터서 정각 5시로 잡으면 되겠네요. 5시부터서 시작하는 저희 그 토론에 관심 있으신 분은 참여해 주셔도 좋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저희 토론회를 오늘 토론회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